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24,200불을 깼습니다. 그렇게 제가 외치던 자리 24,200불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3,000불 23K를 완전히 넘어선 걸 보고 진입을 하실 거면 제가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지금 자리는 어쨌든 안정적인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유명 차트지스트도 아니고 안정권이라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그냥 저의 아주 작은 소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라인이 은근히 매물대가 작아 보여도 지금 요 산 두 개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24,200불을 가볍게 통과를 했습니다. 무거웠을까요? 그래도 2차 시기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점은 어딜까요? 지금 이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28,800불을 빨리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 지점까지 올라와야지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겠죠. 지금 가격은 24,480불, 그리고 첫 번째 저항 구간은 요놈이죠. 요놈 121선,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요렇게 121선은 굉장히 강력하죠. 웬만해선 뚫기가 좀 힘든 구간이죠. 121선이 요렇게 오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은 26,000불 26K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41선, 그리고 다음은 361선. 짱짱한 애들이 저항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 상승을 막기 위해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괜찮죠. 상승에 대한 저항선들이 순서대로 배열될 때, 이때 계단식 상승, 우상향 패턴으로 많이들 갔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 차트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상승을 했던 피보나치 0.618 28,800불을 빨리 터치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부흥에 너무 종교적이었을까요? 어쨌든 부흥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신규도 좀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인을 잘못 탔던 순수 소비자들이, 아마추어 소비자들이, 코린이들이 정상적인 코인을 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쨌든 리플을 지금 타고 있다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저점을 찍고 완전히 패턴을 바꾸어서 곰은 사라지고 황소가 드디어 일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전 고점을 깨고, 전 고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68,700불 정도 됐죠. 요거를 깨고 더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XRP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우리는 인수합병을 당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짭짤한 자본력으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회사 리플이 암호화폐 대부 업체인 셀시우스를 인수하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부 업체 셀시우스는 최근 암호화폐 붕괴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한 명이 된 약간은 아둔한 기업이다. 지금을 잘 버텼으면 돈이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이밍이 참 그지 같다는 거죠. 셀시우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힘듦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많이 했었죠. 이런 현상들은 결국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특정 자본가, 소수의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물론 이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회사들을 줍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쨌든 지금은 플랫폼 경제 시대고
플랫폼이란 운동장 안에서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이 노는 유저들이 많아야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를 버티지 못하면 그렇게 아주 그냥 홍보 활동을 하면서 모았던 유저들을 한순간에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구독자의 목숨을 거는 것도 결국 그런 원리겠죠. 저는 구독자에 그렇게 욕심을 내진 않습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요. 방금 살짝 웃겼을까요?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새 좀 빚 때문에 웃기가 힘들죠. 정치 얘기 그리고 기후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셀시우스의 거래량이 꽤 컸어요. 제가 알기로는 셀시우스도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인풋하는 건 리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죠. 땡큐. 어쨌든 리플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냥 암호화폐 전체를 그냥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리플이 하는 일도 그렇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나 크리스 라센의 멘트 그리고 데이비 스월츠 CTO죠. 기술 총괄 이런 애들이 하는 멘트를 들어보면 어쩔 때는 참 천부적이다. 암호화폐를 위해 태어났구나. 도대체 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별의별 생각이 저는 다 들더라고요. 특히 데이비 스월츠 같은 경우는 거의 천재적이죠. 생긴 것도 그냥 조금 비호감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한 번씩 말을 뱉게 되면 쟤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같진 않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리플은 약세장에도 비즈니스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 SEC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비트TV가 리플 바 아니냐, 리플 중독 아니냐, 리플 매니아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리플 홀더가 아닌 SEC의 게리 겐슬러가 돼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 재무부 장관 자넷 옐런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암호화폐를 봐보세요. 그러면 약간은 거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보기란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자넷 앨런이야, 게리 겐슬러야 이 입장에서 리플을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겠죠. 점심 뭐 먹지? 퇴근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리플을 알아가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요 시장 돌아가는 걸 짬짬이 틈틈이 세세히 알아가다 보면 역지사지라 그러죠. 한 번쯤은 내가 게리 겐슬러가 돼서 리플을 바라봤을 때 지금 게리 겐슬러의 생각이 조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은 그래요. 게리 겐슬러 미 정부에서 리플을 잠금 락을 하고 있는데 리플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은 부채도 그렇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 규제,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오픈을 해야 될 시기가 왔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깨끗한 코인, 그것도 미국 회사를 원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 그리고 CBDC를 연구하는 수많은 국가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넷 앨런, 게리 겐슬러를 보고 있어요. 그들의 결정,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비트TV가 리플 직원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식사를 하시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손에 들고 가까운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것도 저는 꽤 괜찮은 힐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잘 견뎌내시면 주말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는 항상 내일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